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당뇨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한 10년이나 20년 전보다 당뇨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병원에서 당뇨약을 먹고 있지 않아도 혈당을 체크를 해보면 당뇨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건강검진을 의무화해가지고 검진을 이제 누구나 다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당뇨를 좀 일찍 발견하는 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당뇨가 생기는 원인은요, 음, 일단 먹는 것에서 있어요. 한방에서는 당뇨 증상을 다음 당뇨라고 하거든요. 많이 마시고, 물 많이 마시죠. 그 다음에 소변을 많이 보고. 이거는 요즘에 이제 병원에 가서 당뇨 약을 처방받아서 먹게 되면 그 미친 듯이 막 그 갈증, 참을 수 없는 그 갈증, 그거는 가라앉아요. 혈당이 일단 내려가니까. 그래도 정상인보다는 그분들이 이제 다음 단뇨 증상을 좀 더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이분들이 또 기저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증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열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본래 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열이 없잖아요. 시체는 차가워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몸이 따뜻한 건데, 이 따뜻한 것은 그러니까 생명을 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열이 아주 좋은 거지만, 생명을 뜻하는 좋은 거지만, 이 열이 기준치 이상으로 필요 없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독이 돼요. 그래서 열독, 이것을 열증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열이 기준치 이상으로 낮은 것을 음증이라고 말해요. 근데 음증인 사람들은 당뇨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혈당이 높은 당뇨병이 있다 이렇게 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내 몸에 본래 가장 건강한 그 상태보다 열이 좀 많이 올라가서 열증이구나, 열독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독 이런 거를 좀 처치를 할 수 있으면 혈당 조절이 훨씬 쉽다는 결론이 돼요. 열독이요, 어떤 식으로 되느냐. 예를 들면 음식을, 어,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열독도 같이 줄어요. 열독이라는 것도 일종의 노폐물이거든요. 근데 당뇨병도 음식에서 오는 식원병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 몸에서 필요한 내용보다 필요한 양보다 좀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피 속을 둥둥 떠다녀 가지고 그게 당뇨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조절을 하지 않는 당뇨병 치료는 사실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식이요법, 음식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첫 단추가 되고요. 그리고 음식만 조절을 해도 사실 열이 좀 내려가는데요. 또 다르게 열을 내리는 방법이 마음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도 열받는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항상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고 어떤 과로 상태에 있게 되면 그분은 그냥 이 당뇨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당뇨 자체가 열독에서 오는 거니까. 식독, 열독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 양을 조절을 하게 되면 식독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음식량만 줄여도 열은 좀 내려가는데 마음 관리까지 하게 되면 열독이 내려가면서 훨씬 혈당 조절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가 있는데 늘 미운 사람이 있고 자주 다툰다. 그 사람이랑 어떤 갈등 관계에 있게 된다. 아니면 어디에 내가 항상 마음이 이렇게 쫓기고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면은 혈당 조절이 어려워요. 거의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느 정도 열독이 몸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특징이 감정의 기복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기가 쉽고, 슬퍼지거나, 열받거나 이런 그 감정의 기복에서 훨씬 더 좀 자기 조절하기가 힘든 여건 중에 계신 거죠. 그래서 좀 일을 내려놓고 즐거운 휴식이나 좀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 당뇨를 치료하는 생활요법 중에 아주 아주 중요해요.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열 없는 당뇨 환자가 없다.
그러면 거꾸로 열을 내리게 되면 당뇨가 좋아진다. 이런 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어,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 중에서 나는 열이 없는데 나는 평소에 항상 추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거는요. 그분은 못 느끼지만 그 열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고요. 그 정도로 혈관이 많이 막혀서 그 뜨거운 피가 순환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체표가 차갑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분들도 열증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게 추위를 느낄 정도로 혈관이 많이 막혀 있는 당뇨 환자는 그만큼 염증 수치도 높고 당뇨 합병증도 훨씬 더 많이 진행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당뇨 환자는 그 피가 걸쭉하잖아요. 이렇게 피 속에 당분이 많고 물론 인슐린이나 아니면 당뇨 약을 써서 혈당을 거의 100으로 조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억지로 조정을 하게 되면 항상 이 세포가 기아에 허덕여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혈당이 100 이하라고 해도 세포가 영양분을 잘 공급을 받는데요. 당뇨인 사람들은 약으로 그 혈당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세포에 이게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혈당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 몸에서 그냥 항상 힘들어요. 영양실조예요. 그 사람 혈당은 높은데 그 사람 몸의 그 체세포 하나하나는 내부 장기들은 전부 다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약으로 인슐린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한계가 아주 아주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인슐린이나 이 당뇨 약의 가장 큰 부작용이 저혈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갑자기 혈당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높다가 항상 정상치보다 좀 높다가 이게 뚝 떨어지는 거죠. 당뇨 환자들은 공복 혈당보다도요. 사실은 식후 혈당을 훨씬 신경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공복 혈당은 낮잖아요. 근데 공복 혈당이 낮은 사람들도 대부분 식후 혈당은 200을 넘는 경우가 많고 일단 정상이 100이나 130이라고 봤을 때 식후 혈당이 200 가까이 이렇게 150을 넘기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식전 혈당, 공복 혈당은 아침에 일어나서 쟀을 때 뭐 한 110이나 100 정도밖에 안 나와도 식후 혈당이 거의 200 가까이 나온다고 당뇨약을 더 늘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뇨약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식후 혈당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복 혈당이 더 뚝 떨어져 가지고요. 예를 들면 막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식사 시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몸이 후들후들 떨리면서 식은땀이 나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저혈당 상태가 와요. 그거를 내버려 두게 되면 쇼크 와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저혈당 쇼크를 자기가 참아요. 자기 저혈당 오는 거를 참으신대요. 뭐 초콜릿을 가지고 다니든지 뭘 설탕을 많이 탄 커피를 먹든지 이렇게 해서 참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헉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혈당을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그런 증상이 올 때마다 우리 오장육부가 뇌세포를 비롯해가지고 너무 많이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혈당이 오지 않게끔 미리 약을 줄여야 되지. 그거를 약을 더 늘리면서 저혈당이 올 때마다 응급 조치를 해가지고 해결할 일은 아닌 거예요. 아무튼 이 당뇨를 잘 조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식독, 열독 이런 데서 오는 거니까 음식량을 조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음식의 내용도 조절해야 된다. 그리고 열이 중요하니까 열받지 않게 스트레스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이 열 관리에 아주 중요한 게 또 운동이기도 하거든요. 운동을 하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 땀을 쫙 빼는 그런 운동을 하면 갑자기 마음이 화가 풀리는 거. 그 스트레스 관리에 땀 흘리는 운동이 그렇게 좋아요. 사람들은 단지 운동을 해서 혈당이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우리 몸속이 한번 청소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독성 물질이 한번 쫙 빠져요. 그래서 운동이 좋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꼭 운동을 해서 몸속에 있는 독을 한번 쫙 빼주고 어떤 심신의 정화를 같이 이제 이룰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혼자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울하잖아요. 우울한 사람들 중에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거나 땀 빼는 운동을 막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그 이유가 운동이 우울한 상태, 어떤 화가 나 있는 상태, 열받은 상태랑
반대인 거예요. 운동을 하면 열이 나지만 그 열은 노폐물을 같이 땀구멍으로 빼가지고 나가는 아주 건전한 발열인 거죠. 건전한 발열.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알고 활용하시면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당뇨는 검사를 할 때 피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당뇨 환자에게 식독이 있다, 열독이 있다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혈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맑게 건강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당뇨 합병증까지 다 치료된다는 그런 이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 약국에서 이제 생기산을 쓰게 된 건데, 이게 이런 걸로 해가지고 피를 맑게 하니까 혈당 조절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뜻하지 않았던 이제 당뇨약을 끊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도 지금 제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죠.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실 거는 이제 당뇨가 이런 특징이 있다. 이게 생기산까지 먹지 않으시더라도요.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신다면 반드시 비타민까지는 복용을 하세요. 비타민, 비타민 B, C, 마그네슘 이런 거 있잖아요. B도 중요하고 C도 중요하지만 마그네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마그네슘 농도가 몸속에 충분히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 당뇨 환자 예후가 경과가 많이 많이 달라요. 당장 혈당 관리에도 좀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뭐 병원 약 이렇게 많은데 비타민 그런 것까지 먹어야 되냐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병원 약보다 비타민이 더 1차 선택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을 어떻게 먹을지 하는 것은 저희 또 다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